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6기 대구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대구혁신 100일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위원회 활동의 주된 방향은 조직 개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6기 대구시가 걸어갈 길을 정할 대구혁신 100일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취임 준비위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영화 경북대 교수와 김연창 경제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민간인과 공무원 20명 정도가 합류했습니다. 시민을 정말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1호 안건은 조직 개편으로 일자리 창출과 도시공간 재창출, 안전, 사회복지 기능의 일원화, 효율적 추진에 개편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으로 안을 마련해 다음 달엔 의회 의결과 인사까지 매듭 지을 계획입니다. 8월 말에는 인사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9월 달부터는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인사 하에서 일이 시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는 또 기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시면은 이것을 우리 대구시청 공직자들의 개별 미션화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미션의 성취도에 따라서 성과평가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민선 6기 대구시정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대구혁신 100일위원회가 과연 어떤 성과물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안산 단원고 부모들이 버스로 전국을 돌며 국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구를 찾았는데요.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만들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간절함에 많은 대구 시민들도 동참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포항을 출발해 대구의 한 성당에 도착한 세월호 가족버스. 지난 2일 진도 팽목항을 출발해 8일째를 맞는 서명운동이라 지칠만도 하지만 자식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간절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희생자 부모들은 슬픔을 억누르며 시민들의 서명을 호소했고 진심은 이내 통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많이 울고요. 눈물이 한동안 저도 많이 우울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또 서명하고 하니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대구의 한 시민이 보내준 10만 개의 손수건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이라는 염원을 담아 서명한 사람들의 손에 건네집니다.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끔찍한 사고에 기대를 저버린 국정조사. 유족들은 1,00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한 국가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스스로 나선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진상규명도 있고 책임자 처벌도 있고 재발 방지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또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의 호소로 지지를 받고 싶어서 나선 겁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유족들은 청주로 이동했고 오는 12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10박 11일의 일정을 마칩니다. 추모곡의 노랫말처럼 1000개의 바람이 되어 하늘로 날아간 아이들. 시간이 갈수록 사무치는 그리움. 1000만 개의 바람이 모여 하늘에 전해지길 유족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소비는 전년 대비 1.4%가 감소해 4월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기계류 수입도 마이너스 3.8%로 감소세가 지속됐고 건축 착공 면적도 29.6%가 줄어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세를 보여왔던 제조업 생산도 전월에 7.8% 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수출도 전기 전자 부문 약세로 전년 동월 대비 11.5% 줄었고
6월 중 소비자 물가는 대구 1.9%, 경북 1.4%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 경영자 총협회가 경북 1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조사했더니 휴가비 지급 계획이 있는 업체는 전체의 38%, 지급 계획이 없는 업체는 52%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름 휴가 평균 일수는 3.5일이었는데 100인 이상의 큰 기업일수록 4일의 여름 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구미상공회의소가 구미 6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휴가비 지급 계획이 있는 업체가 전체 41%로 지난해보다 22% 줄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의 한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노래방 내부의 한 모니터 부근에서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간부는 물론이고 실무자까지 참여하는 수평적 토론회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실국장과 담당 사무관, 실무 담당자까지 참여해 현안의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이른바 테마별 토론방을 매달 한 차례씩 열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직위와 직급에 상관없이 시장과 실무자,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토론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시는 간부회의도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회의 운영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전 시군,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복무기간 확립을 위한 고강도 공직감찰을 실시합니다.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자들의 복무 기강행위에 따른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권역별 7개 반 38명으로 구성된 상시감찰반이 대대적인 감찰을 벌일 방침입니다. 공직자의 복무기강행위나 선심성 행정, 각종 이권 개입행위, 피서객 안전대비 실태, 태풍 등 각종 재난 대비 실태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한때 경북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안동 32도까지 올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중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는 현재 세력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일본 나고야 서남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고요. 우리 지역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6도까지 올라 있고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문경도 2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내륙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29도 안팎을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며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한 차례 비가 더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